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야 방송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심야 방송 많이 시청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 청원판에 가보시면요, 국보법 폐지 반대 청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청원 이번 주말까지인데요, 지금 10만이 넘어가야 지금 범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보법 폐지 이 방침을 철회시킬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청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요, 제 방송 이 해설판, 그 다음에 이 게시판에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잠깐, 그저 한 1분도 안 걸려요, 이 링크를 열으셔가지고 이 국보법 폐지 반대 청원에 꼭 동참해 주실 것을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국보법 폐지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 김정은이한테 얼마나 절절매고 있어요. 국보법이 폐지되면 지하에 있는 이 간천망들이 전부 다 이제 지상 위로 올라와서 난리를 칠 텐데, 이거 우리가 용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보법 폐지 반대 청원, 지금 80만 명이 다소 좀 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날이 새고 그래 6월 8일 하루 중에 10만까지 채울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협조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정말 간곡히 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 방송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심야 시간에도요, 매우 중요한 뉴스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당대표 토론회에서 상당히 갈등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이준석, 그 다음에 나경원, 주호영 간의 아주 첨예한 대립, 그야말로 얼굴까지 붉어지는 그런 국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입장인데요. 최근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총장 이제 별의 순간 잡은 것 같다, 이렇게까지 추켜 세우다가 검사가 대통령이 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제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대로 따끈따끈하게 전화도 걸고 만나자고 하고 또 이 제3지대로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이 기본적인 이 방향성 면에서 아마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생각에 윤석열 총장이 달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윤석열 총장 결별 선언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준석 지금의 후보의 경우에는 유승민 계열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겠다, 이 얘기는 결국 유승민과 이 김종인 이 상황 정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나경원 의원이 퍼부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을 이제 배제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이 비판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이런 얘기는 내가 윤석열 총장 배제한다고 언제 했느냐, 가짜 뉴스다, 이러면서 얼굴을 붉히고 그야말로 이건 망상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나경원 의원에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경원 의원이 이러한 이준석의 공격에 대해서 내가 정치를 많이 해보겠죠, 해봤지만 이런 모욕을 당한 것은 생전 처음이다, 이렇게까지 해서 딱 세웠어요.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도, 후보도 이준석 후보 나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이 비판은 내가 참고 있다, 그러면서 이 나경원 후보 쪽하고 마치 이제 연대해서 비판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이 격돌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정도로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이 이슈가 이번 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됐다. 그리고 또 이제 상당히 재미있기도 하고요, 참 웃기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한 이 퀴즈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퀴즈 문제에서 윤 총장 없이도 대선 승리가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거 참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러니까 5명이 모두 다 X 편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겪는 부도덕과 관련해서 반부패 영역에서 누구보다도 적합한 후보다, 이렇게 지켜세웠고, 나경원 후보의 경우에는요, 윤 총장에 대해서 이 김종인 위원장과 이 후보는 가치 없는 후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은 주호영, 나경원 후보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윤 총장만 갖고 호들갑이 떠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윤 총장이 사실이 아닌 발언을 했다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이 발언을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내 장모는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최근에 윤 총장이 사실이 아닌 발언을 했으면 형사 책임 져야 된다. 이렇게 했다고 또 나경원 후보가 비판을 했습니다. 이러한 나경원 후보의 비판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왜 가짜뉴스 퍼뜨리냐 이러면서 얼굴을 상당히 붉힌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호영 후보도 토론 말미에 이준석 후보한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다른 후보들이 이 후보를 공격 안 한 것이다. 토론으로 누구든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 지지 않죠. 경륜이 장점도 있지만 타성에 사람을 젖게 만드는 단점도 있다. 그러면서 또 맞받아치는 상당히 치열한 충격적인 토론회가 바로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그래서 요즘 매일같이 크고 작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도 가능하면 여러분들께 논평을 하면서도 또 논평을 안 하고서도 이 중요한 뉴스를 빠짐없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4일 날 이 사퇴한 이후에 이제 석 달이 지났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공개적인 메시지를 직접 본인의 입을 통해서 내놓은 경우는 별로 없고 이 측근이라든가 아니면 최측근 이렇게 소스를 밝히면서 언론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 부정확한 뉴스들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거기에 대해서 윤 총장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또 나쁘다 딱 잘라서 못하게 할 수도 없어서 상당히 지금 고충에 쌓여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이 윤석열 총장이 직접 주어가 되는 공식적인 메시지는 5.18과 관련된 메시지 그 다음에 바로 최근인 6월 5일과 6일에 이 현충일을 계기로 해서 나온 메시지 이런 것들이 전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5.18과 관련된 메시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상당히 강경한 메시지가 나왔어요. 살아있는 역사다. 우리 헌법 정신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5.18은 독재와 전제에 대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 최근에 이 현충일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또 이 메시지를 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면 틀림없이 이제 정치하고 대권 후보로 나오는 건 맞는데 언제 어떤 메시지로 나오게 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설왕설래가 많아요. 설왕설래가 많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부정확한 뉴스들도 많고 또 그러는 가운데서 이 장모 문제가 또 튀어나오고 이러다 보니까요 일각에서는 또 참다 못해서 피로도가 커지다 보니까 비판하는 메시지도 내놓고 있어요. 이 대표적인 분이 같이 이제 대선 출마 선언한 원희룡 지사가 별이 순간을 별이 되기 위해서 별이 순간을 택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있고 또 이러한 최근에 검찰 인사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이런 부조리 앞에 정치 공학의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라. 당당한 총장의 모습을 보여달라. 그리고 후배들이 지금 현재 김호수 총장 일부 정치 검찰들하고 외롭게 싸우고 있는데 후배 검사들의 분노가 보이지 않냐 이렇게까지 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 안에서도 말이죠 이런 거를 이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제는 빨리 나와서 자명을 마치고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또 이 상반되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에도 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 리더십 연구 소장인 최진 박사 아주 유명하죠. 대통령학. 이분은 이제는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과거와 달리 단기간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계속 신비주의로 가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리더십 차원에서 지금 시점이면 이제 제 목소리를 내서 평가받고 검증받아야 한다. 이런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의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제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또 최근에 공보 역할을 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해서 캠프는 아니지만 윤석열 총장 측근의 한 사람으로 뛰는 사람이 바로 장예찬 시사평론가 아주 젊은 분이죠. 이 장예찬 평론가에 의하면 윤석열 총장을 본인이 상대해 보니까 상당히 소탈하다.
이런 평가를 하면서 주로 이제 어떤 성격의 사람들과 호흡을 할 것이냐, 어디에 역점을 줄 것이냐.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보면 우선 청년을 굉장히 중시한다. 그리고 중도층 국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싶어 한다. 세 번째로는 반문 성격을 가진 분들과 만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의 핵심은 청년, 중도, 반문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걸 보면 장해찬 평론가가 얘기한 이 세 가지 반문, 중도, 청년 이 세 부류가 부류를 중점적으로 말하자면 지지층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 이것이 굉장히 앞으로도 정치권 그리고 언론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윤석열 총장을 3번씩이나 만난 이 중마고인 이철우 교수가 어제 7일날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그동안에 윤석열 총장을 만난 소회, 그리고 윤 총장이 직접 이철우 교수에게 얘기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밝힌 내용, 이철우 교수가 밝힌 윤석열 총장의 최근 심경, 이거를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주 중에 공보 담당자를 결정하고 그때부터는 사실상 정치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공보당담을 선임하겠다는 이 시기는 그러니까요, 이 전당대회가 끝나는 시점과 대충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보 담당자를 선임하기로 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윤 총장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한테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상당히 이상하고 비정상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왜 공보 담당자 선임이 늦어졌느냐? 여기에 관해서 윤석열 총장은 검찰에서 나와서 바로 정치적 발언이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는 후임자 인선과 검찰 인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공보 담당관을 선임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연쇄적으로 만난 것과 관련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만났고 얘기를 나누었는데, 아무래도 정치인들이다 보니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보가 나온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오보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 얘기가 지금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이철우 교수가 얘기한 걸 보면 국민의힘에 입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고려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이 당장 정치적 행보를 정하려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향후 윤 총장 정치 행보에 도움을 줄 가능성 여부에 관해서는요, 이 본인은 직접적으로 나서서 역할을 맡을 생각은 없고 친구로서 힘들 때 힐링 시켜줄 수 있는 역할만 하겠다. 이렇게 제한적 역할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제 오후에 권익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 12명이 부동산 불법 거래, 즉 투기 의혹이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혀서요. 지금 국민의힘이 죄송합니다. 민주당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2명의 16건이 적발이 됐는데요. 이 건수로 보면 유형별로 보면 명의신탁 의혹이 6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투기 의혹이 3건,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 건축법 위반이 1건입니다. 그래서 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하고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했고요. 이번에 의혹 내용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특수본에 전부 송부했고, 이제 민주당에도 실명 다 밝혀서 조사 결과를 통보할 입장이다. 이렇게 지금 밝혔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완전히 의원들 패닉 상태에 빠져 있고, 과연 12명이 누구냐? 이렇게 지금 현재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12명이 누군지 이제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에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언론에 공개된 사람들이 9명이나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경만, 김주영, 서영석, 양이원영, 양양자, 윤재갑, 임종성, 김한정, 이규민
이렇게 9명이 돼요. 이 중에는 이제 경찰 조사를 통해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도 있고,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아직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12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9명인데 적발된 사람이 12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인 인물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고요. 17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정보동의서, 말하자면 수사해도 좋다, 전수조사해도 좋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이 딱 한 명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이 한 명은 도대체 누구냐, 이런 지금 현재 뭐라고 그럴까요, 이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지금 9명이 언론에 그동안에 보도됐는데, 여러분께 한번 짚어드리면, 양이원영 의원의 경우에는 모친이 광명 3기 신도시 부지를 매입했고, 양양자 의원은 경기 화성시 땅의 매입건으로 수사를 받았어요. 경찰은 협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요. 경찰이 제대로 혐의를 밝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어요. 김한정 의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지역구인 남양주 땅을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았고요. 서영석 의원은 본인이 말하자면 의혹을 받았고, 임종성 의원은 가족이 투기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규민 의원은 친형이 내부 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주영 의원은 부친이 남양 뉴타운 인접 임야를 매입했다는 의혹, 윤재갑, 김경만 의원의 배우자는 각각 평택과 시흥 땅 쪼개기 투기 의혹입니다. 그래서 이들 중 상당한 의원들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측에 권익위에서 실명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통보를 하면 틀림없이 이제 언론에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민주당에 통보하기 전에 말이죠, 이 권익위 측에서는 우리 국민의 알 권리, 이번 사태가 얼마나 큽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볼 때 당연히 일단 최종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확인된 건 아니지만 반드시 밝혀라, 공개하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번 이 민주당 12명 의원들의 투기 의혹,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충격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9명 중에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충격적 인물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공개의 당위성과 필연성,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전파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광주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이용섭 광주시장의 전현직 비서들이 비리 의혹으로 경찰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말이죠, 어제 전격적으로 이 광주시청 비서실과 생명동업과 그리고 개인 사무실과 집 5곳의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는데요. 누가 대상이냐? 전현직 비리, 전직 운전기사고요, 현직 수행비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걸려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대형업체, 이 대형업체라고 하는 것은 2018년도 지방선거 직후에 광주 세계 김치 축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형업체입니다. 그리고 또 이 브로커, 이 4명을 입건 조치했습니다. 주로 지금 현재 전직 그러니까 운전기사, 수행비서, 이런 사람들이 대행업체로부터 고급 승용차도 받고 또 이 오피스텔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그리고 이 브로커를 통해서 받은 금품을 현직 수행비서가 또 함께 이 전직 운전기사하고 나눠 가졌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요, 이렇게 전직 기사하고 현직 수행비서가 대가성이 있을 경우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요, 빨리 수사해야 되겠고, 제가 보기에는 특히 대행업체, 그리고 이 김치축제, 이거와 관련해서 현직 수행비서가 지금 저지른 범죄 혐의, 이걸로 받고 있는데, 과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리고 이 대형업체와 이용섭 시장과의 관계는 어떠했길래 현직 수행비서가 여기에 파고들어갔고 전직 운전기사가 파고들어서 비리를 이렇게 범죄 의혹하는 행태를 보였는지 경찰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광주시장의 개입 의혹 가능성, 이것도 한 점 의혹 없이 반드시 캐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건데요. 이 오세훈 시장이 어제 취임 후 첫 번째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서울시 의회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박원순 시장이 만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이거를 좀 축소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오세훈 시장의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만들어졌는데 별로 활동이 시원찮다는 겁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장 직속으로 2019년도 7월에 만들어졌는데요. 시민민주주의의 기본계획 수립하고 시민 제안 발굴, 수의, 공론화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해서 출범했는데, 출범할 때부터 논란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특히 예산 일부를 직접 편성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면서 의회 권한을 침해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쭉 보니까요, 성과 평가를 해보니까 서울시에서 이 기준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이것이 오세훈 시장의 생각인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서울시 의회 측은 지금 현재 110명의 의원 중에 101명이 민주당 시의원이잖아요. 당연히 이것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핑계하에 반발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교육 플랫폼 추진반을 지금 신설을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육격차가 큰 문제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 관해서도 서울시 측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 서울시 의회 민주당층은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반발 그렇게 쉽게 없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공무원 노조 측에서 이 오 시장 조직 개편안을 촉구하는 그런 성명을 내놨습니다. 왜냐? 이 서울시 공무원 노조 입장을 보면 엄밀히 따지면 조직 개편은 행정 영역이지 입법의 영역은 아니다. 그리고 서울시 조직 개편은 시장의 시정 운영 철학과 방침이 녹아있고 시의회는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드디어 낙곰수 4명이요. 다시 재결합을 해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지금 결론이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4명. 이 낙곰수 4명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김어준, 정봉주, 김용민, 주진우, 이 4명인데요. 뭐가 이제 명분을 했냐면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자를 요즘 냈잖아요. 이 독후감 대회 1차 심사위원 자격으로 방송을 실시하는데요. 이 방송은 정봉주 의원이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조국의 시간. 그래서 이 유튜브 방송에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독후감 대회 1차 심사위원으로 해서 이번에 조국의 시간 이 책자를 읽은 독후감들을 시민들로부터 말하자면 받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사위원을 돌아가면 하면서 이제 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튜브 방송을 매주 한 차례씩 이런 방송을 할까요? 우선 조국을 챙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친문 강성들의 결집을 도모하고 내년 대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낙곰수 4인의 영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다시 재결합해서 활동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어제 조국이 SNS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현수막 하나 검찰이 만행 그 진실을 밝힌다, 조국의 시간, 이런 큰 현수막을 법무연수원과 그 다음에 사법연수원에 두 곳에 걸어놨어요. 이 걸어놓은 것과 관련해서 조국이 이 현수막을 건 시민의 마음이야 짐작하지만은 떼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놀리는 것처럼 비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부탁드린다, 이런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심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